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이동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기구이자 영양제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걷기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7% 감소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이 치료되며 암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50%까지 크게 줄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걷기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생리통이 사라지고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지금 병을 앓고 있더라도 걷기만 하면 병의 고통에서 완벽히 해방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는 이 책에서 걷기를 강력 추천한다.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이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 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쪽 환자까지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한 명이 걸려 국민병이라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 예방검진 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은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되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로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가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책 한 권이 계기였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뇌 안에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끼리 잘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갓난아기는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신경회로는 매우 엉성한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는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골반을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놓으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바란다. 한편 외래 진찰을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며 걱정하는 환자도 많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골반이 삐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며 어두운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곤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든 골반이 틀어진다.
골반이 뒤틀렸다는 말에 상심하는 환자에게는 괜찮아요. 골반은 다들 뒤틀려 있어요. 보세요. 저는 더 심해요 하고 내 허리를 보여준다. 뒤틀렸다는 말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짓기 힘든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다. 원래 일은 고개를 넘기고 꼿꼿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뒤틀려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교정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줄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 말을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을 의식하자.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는 방법을 익혔다면 다음은 걷기다. 책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걸어보자. 가능하면 전신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기 바란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가, 배를 내밀고 걷는가, 한쪽 어깨가 내려왔는가.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기를 떠올리자. 이제 다음을 확인한다. 팔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가,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는가. 걷고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 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근육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완돼 걸을 때도 기분이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견갑골은 평소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걷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해 걸으려면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전 의식하기, 견갑골 모으기, 골반 앞으로 기울이기를 소개했는데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배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르게 걸으려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차듯이 내디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세는 의외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의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머리에서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착지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해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다.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상상해보자. 좁은 보폭으로 발을 탁탁 떨어뜨리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장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걷기로 몸과 머리를 동시에 스트레칭. 발 뒤꿈치로 착지해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법이 어렵다면 100m만이라도 의식해서 걸어보자. 땅을 디디는 순간에 중심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상상하면서 발 뒤꿈치로 착지해 발끝으로 지면을 차듯이 내딛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해도 등이 쭉 펴진다. 사실 바르게 걸으면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다. 척추 스트레칭 워킹이라는 말을 아는지? 효고현 건강재단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최소한의 주의사항만으로 바르게 걷고 서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척추 스트레칭 워킹에서는 3가지 포인트만 의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리, 배, 착지의 순서로 의식하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척추 스트레칭 워킹도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빠진 것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 정도랄까. 생각하면서 걸으면 효과도 2배.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더해 머리를 쓰면서 걷기도 추천한다.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평소에 걸을 때마다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차량 번호판에 있는 숫자 4개를 활용해서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며 걷기도 한다. 본인은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 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거나 긴 시를 지을 필요는 없다. 걷는 동안 여러 편을 지으며 마음에 든 시를 기억하자. 하루에 10편이나 20편으로 목표를 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시상을 떠올릴 때에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에도 머리를 쓴다. 작가 중에도 작품 제목이나 줄거리를 생각할 때 걷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산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산길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쾅 하고 번개가 치듯 떠오르거나 뿅 하고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근사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이동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기구이자 영양제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걷기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7% 감소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이 치료되며 암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50%까지 크게 줄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걷기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생리통이 사라지고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지금 병을 앓고 있더라도 걷기만 하면 병의 고통에서 완벽히 해방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는 이 책에서 걷기를 강력 추천한다.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이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 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쪽 환자까지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 예방검진 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은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되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로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가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책 한 권이 계기였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뇌 안에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끼리 잘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갓난아기는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신경회로는 매우 엉성한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는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골반을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놓으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바란다. 한편 외래 진찰을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며 걱정하는 환자도 많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골반이 삐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며 어두운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곤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든 골반이 틀어진다. 골반이 뒤틀렸다는 말에 상심하는 환자에게는 괜찮아요. 골반은 다들 뒤틀려 있어요. 보세요. 저는 더 심해요 하고 내 허리를 보여준다. 뒤틀렸다는 말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짓기 힘든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다. 원래 일은 고개를 넘기고 꼿꼿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뒤틀려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교정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줄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 말을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을 의식하자.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는 방법을 익혔다면 다음은 걷기다. 책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걸어보자. 가능하면 전신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기 바란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가, 배를 내밀고 걷는가, 한쪽 어깨가 내려왔는가.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기를 떠올리자. 이제 다음을 확인한다. 팔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가,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는가. 걷고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 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근육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이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견갑골은 평소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걷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해 걸으려면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전 의식하기, 견갑골 모으기, 골반 앞으로 기울이기를 소개했는데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배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르게 걸으려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차듯이 내디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세는 의외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에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머리에서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착지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해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다.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상상해보자. 좁은 보폭으로 발을 탁탁 떨어뜨리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잔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걷기로 몸과 머리를 동시에 스트레칭. 발 뒤꿈치로 착지해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법이 어렵다면 100m만이라도 의식해서 걸어보자. 땅을 디디는 순간에 중심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상상하면서 발 뒤꿈치로 착지해 발끝으로 지면을 차듯이 내딛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해도 등이 쭉 펴진다. 사실 바르게 걸으면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다. 척추 스트레칭 워킹이라는 말을 아는지? 효고현 건강재단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최소한의 주의사항만으로 바르게 걷고 서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척추 스트레칭 워킹에서는 3가지 포인트만 의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리, 배, 착지의 순서로 의식하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척추 스트레칭 워킹도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빠진 것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 정도랄까. 생각하면서 걸으면 효과도 2배.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더해 머리를 쓰면서 걷기도 추천한다.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평소에 걸을 때마다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차량 번호판에 있는 숫자 4개를 활용해서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며 걷기도 한다. 본인은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 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실을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거나 긴 실을 지을 필요는 없다. 걷는 동안 여러 편을 지으며 마음에 든 실을 기억하자. 하루에 10편이나 20편으로 목표를 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시상을 떠올릴 때에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에도 머리를 쓴다. 작가 중에도 작품 제목이나 줄거리를 생각할 때 걷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산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산길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쾅 하고 번개가 치듯 떠오르거나 뿅 하고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근사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